들렸습니다. 여성들은 큰 고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고추를 좋아하는 건 남성들이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큰 고추는 여성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성적 신호라기보다는 동성 경쟁자를 위압하기 위한 신호에 가까우며 우리가 이로부터 패배감이나 승리감을 느끼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실제 생식 능력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이 가짜 신호에 허구한 날 집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남성들이라고. 우리들은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나가는 예쁜 여자를 감지하고 흰자로 그녀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 말이죠. 이것은 여성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주변에 존잘남이 지나가는 것 같은 낌새가 느껴지면 일단 체온부터 상승시키기 시작한다고. 즉 우리들은 상대에 대해 호감을 가질지 말지를 일반적으로 5초 내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첫인상으로 표현되며 인문학적으로 분석되지만 좀 더 과학적인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사실 우리의 데이트 과정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의 유전적 우열을 판별하기 위한 검증 과정입니다만 야생에서 이딴 낭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가는 포식자들이 1+1 만찬을 벌이기 십상이죠. 따라서 야생에서의 암수의 결합은 최대한 신속하고 빨라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대의 모습과 행동을 다각도에서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어떠한 포인트에 중점을 두고 그것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들을 통과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죠. 과학에서는 이 포인트를 성적 신호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남성들이 성선택의 신호로 선호하는 것들을 보죠. 아름다운 얼굴, 큰 가슴, 넓은 골반, 이러한 신호들은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 명백히 우월한 위치를 선점합니다. 우리가 결혼 계약을 지속함에 있어서 훨씬 더 유용한 성능을 가진 다른 요인들, 예컨대 파트너에 대한 충성심, 뛰어난 생산력, 높은 지능은 우리 남성들의 본능적인 선호에 의해 우순위로 밀리고 있죠. 우리는 착하고 똑똑하지만 못생긴 여자보다 못되고 멍청하지만 이쁘고 가슴 큰 여자를 더 선호합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보유한 저 성적 신호들이 우리의 내면에서 얼마나 강력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지 짐작해 하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여성들이 정말로 큰 고추를 강력한 성적 신호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다른 신호들 대비 더 강력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여성들은 가난하지만 고추 큰 남성이나 좀 못생겼지만 고추가 크다는 이유로 남편감을 선택하고 있어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추 크기는 가슴 크기와는 전혀 다르게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성적 신호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죠. 이것이 진짜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남성향 포노로에서만이며 우리 남성들이 일단 가슴이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적 흥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들은 불특정 인원의 고추를 오히려 징그럽다고 느끼고 있다고. 이것은 다수의 저작물들에서 여성의 가슴이 고용과 사랑의 상징물이 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남성의 고추는 폭력과 억압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들은 이것을 사랑스럽다고 느끼기는커녕 이를 두려워합니다. 즉 고추 크기는 우리 남성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여성들에게 굉장히 미약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며 허구한 날 길이와 굵기를 재고 이것을 자존심과 동일시하는 집단이 있기는 있죠. 그렇습니다. 서로의 크기를 눈대중으로 비교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통계를 찾아 자신의 위치를 탐색하며 국가별 길이 통계를 국가적 자존심과 연결짓는 이 고추 크기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 여성들이 아니라 우리 남성들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원하는 짝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성적 신호를 통해 해당 짝의 선택을 기다린다. 두 번째, 경쟁자들을 모두 위압해 물러나도록 만들어 자신이 유일한 지원자가 된다. 전자가 좀 더 상냥하고 신사적으로 보입니다만 후자는 선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선 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죠. 그런데 후자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쟁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수반된다는 것이죠. 야생에서는 아주 작은 생체기조차 죽음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번식기마다 생사를 건 싸움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본말 전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은 번식 기회를 얻기 전에 먼저 죽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약자와 강자 쌍방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싸움을 잘할 것 같은 눈치면 실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신호를 통해 상대방의 지위를 정확히 가늠할 수만 있다면 쌍방 모두 굳이 죽음의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보다 열등하더라도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른 대상을 찾아 나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서 유럽 박새의 경우를 봅시다. 유럽 박새는 가슴 한가운데에 검정색 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 박새들이 서로 마주쳤을 때 하는 일은 이 줄무늬의 크기를 먼저 스캔하는 것입니다. 만약 경쟁 상대의 줄무늬가 내 줄무늬보다 더 굵고 길 경우 박새는 해당 수컷을 자신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정하며 서로 물리적 충돌 없이 깔끔하게 물러납니다. 그것이 먹이든 암컷이든 줄무늬가 얇은 수컷은 줄무늬가 두꺼운 수컷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무언가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우리 남성들이 친구들과 목욕탕에 가서 하는 짓과 완전히 똑같죠. 곁눈질로 남의 사타구니를 스캔하고 상대적으로 튼실한 내 물건을 보면서 저놈은 나중에 남자 구실 못하겠구나 하면서 속으로 비웃거나 몸 중앙에 대포폰을 가진 애들을 보면서 경탄함과 동시에 가슴 한켠에 패배감을 느끼며 여성들이 좋아하는 크기점 JPG 같은 자료를 보면서 스스로의 위치에 안도하는, 이것은 박새들이 하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압하는 정도가 살짝 약할 뿐이죠. 이것이 실제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봅시다. 뉴기니 원주민들은 팔로카프라 불리는 팔집 모양의 낭심 가리개를 하고 다닙니다. 이 팔로카프는 평균 길이가 60cm에 직경은 10cm에 달하는데 이것은 여성의 질 길이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생물학적 제약이 없었다면 본디 남성들이 어떠한 크기의 성기를 선호했을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의사 표현이죠. 그렇다면 이것의 원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팔로카프는 우리 문명인들의 정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뉴기니 남성들은 우리가 아침에 셔츠를 고르듯이 그날 착용한 팔로카프를 선택하고 서로의 것을 바라보며 그 모양과 아름다움에 경탄합니다. 누군가 새로운 디자인의 팔로카프를 착용하고 그것이 시선을 끌면 다른 남성들이 이를 따라하기도 하며 이로부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여성들도 이 팔로카프에 대해 칭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들은 남성들이 보여주는 생산력이나 다른 외적 요소에 훨씬 더 집중하며 오히려 이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은 뉴기니 남성들이죠. 비문명인의 야성적 특징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세시대 권력자의 낭심에 달려있던 코드피스를 봅시다. 이것은 급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에서 출발했습니다만 곧 기능적 요소와는 전혀 상관없이 착용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진화했으며 권력자들은 일반적인 복식을 넘어서서 갑옷에까지 이것을 달기 시작했죠. 갑옷이 여성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전장에서 쓰이는 물건임을 볼 때 이것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그리스의 디오니소스부터 인도의 링가까지 우리의 고추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꾸준히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왔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큰 고추에 집착하는 건 우리 남자들이고 이로부터 승리감과 패배감을 얻는 것도 우리 남자들이며 이 생물학적 도구는 여성이 아니라 동성 경쟁자를 굴복시키기 위해 개발된 신호란 말입니다. 여성들은 내 남자의 것 말고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문화적 제약에 의해 고추를 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여자를 두고 여러 사내들이 경쟁 상황에 처했을 때 스캔을 통해 빠른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은 의학의 발달도 했겠다, 어느 한쪽이 죽어나갈 때까지 일단 싸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미 있죠.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나보다 좋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경쟁자의 화려한 그것을 바라볼 때 주눅이 들어버리는 것. 여성들이 이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리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남성들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것. 네, 참니다. 그러므로 포르쉐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말해줍시다. 당신 정말 커다랗고 멋진 고추를 타고 있군 하고 말이죠. 해당 신호는 실제 생산력과 별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가짜 신호로 분류되는데 고추와 박스의 줄무늬, 포르쉐는 이 점에서도 같은 위치를 점유합니다. 하지만 영상이 지나치게 길어지므로 이는 다음 가슴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